네, 이런저런 옛 추억에 잠겨 계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오늘 관객과의 대화 시간 함께 하게 된 영화기자 차은비라고 하고요. 지금 오늘 개봉일 맞이해서 많은 분들이 객석에 와주셨는데 밖에서 감독님과 4명의 배우님들도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함께 기다리고 계셨거든요. 저희 큰 박수로 한번 맞이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인원이 많은 관계로 앉아서 인사를 해볼까 합니다. 네, 일단은 오늘 갓 개봉한 이 영화를 보러 와주신 많은 관객분들께 인사와 소개 한마디씩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예, 안녕하십니까. 들레길레를 연출한 고흥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글래글레에서 배식 역을 연기한 이준이고 이렇게 자리를 꽉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화 역할의 서혜화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자리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병선 역할을 맡은 신민재입니다. 오늘 재밌게 이야기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귤레귤레에서 원창 역을 맡은 조수현입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왠지 이 GV가 어떻게 진행되고 또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자리의 마지막 인사는 무조건 귤레귤레다 하면서 왔거든요. 오늘 이제 영화를 막 보신 분들이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까 굉장히 궁금하기도 한데요. 저희 잠깐 질문 생각하고 이야기를 좀 정리하시는 동안 감독님과 배우님들 소감과 소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볼까 싶어요. 이제 영화 보면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영화 한 편이 약간 거대한 귤레귤레 같다는 생각도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에 대한 작별, 이별을 구하는 마음 같은 것들이 좀 다가왔었는데 일단은 어떻게 시작을 하시게 되었는지부터 소개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작은 이준 배우님의 제안이었고요. 이제 배우님께서 멜로 장르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셔서 이제 저희 팀은 또 이제 배우 맞춤의 영화를 제작하는 팀이기 때문에 이준 배우님께서 그 원하시는 멜로 장르에 그동안 하지 않으셨던 세지 않은 캐릭터를 저희가 먼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영화를 기획했던 그런 영화입니다. 이준 배우님 만족하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네, 또 얘기를 나누다가 저희가 펀치 드렁크러브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사랑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해서 이런 이야기를 감독님께서 만들어주셨는데 너무 재밌었고 또 그게 장소가 터키가 될 줄은 몰랐죠. 뭔가 희준 배우님 연기 보면서 저도 좀 색달랐던 게 좀처럼 좀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인물을 연기하셨잖아요. 좀 어떤 갈등이나 선택의 순간에도 약간은 뒤로 빠지려고 하고 이런 캐릭터 연기하시면서 뭔가 저도 되게 이준 배우님의 좋은 연기를 오랜 시간 봐왔던 관객으로서 또 한 번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시는구나 싶기도 했는데 배우님 입장에서는 좀 이런 것들이 익숙하게 다가왔는지 아니면 또 낯선 부분들이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고봉수 감독님하고는 스토 다소 높음 다음에 두 번째이긴 한데 너무나 어렵기도 하고요. 재밌기도 하지만 너무 어려워서 실제 이 영화에 나오는 많은 거의 90%의 배우가 연기 경험이 없는 그냥 일반인이거든요. 특히 조그만 카메라를 들고 있는 어머니라든지 그분들의 대사는 한마디도 없어요. 대본에 모두 그 어머니가 만들어내신 그 터키에 있는 현지인들은 다 현지 그 실제 버스 파시는 표 파시는 분 다 실제를 다 감독님이 디렉팅해서 하시는 거라 그분들의 그 생생함을 또 약간 훈련받은 연기자가 하기에는 좀 적수가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하면서 많이 들었었어요. 뭔가 재밌는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 현장이고요. 사실 이렇게 말이 나온 김에 각자의 인물 캐릭터에 대한 이야기를 한마디씩 좀 여쭤보고 싶은데
저는 아마 그 고봉수 감독님 전작을 또 워낙 좋아하시고 오래 지켜봐 오신 관객분들도 저랑 비슷한 감상을 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서유아 배우님의 캐릭터가 저한테 굉장히 새롭게 다가왔었거든요. 사실 뭔가 영화에서 상황 때문에 좀 예민한 반응을 보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기질적으로는 굉장히 좀 차분하고 어떻게든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는 어떤 포용력 있는 모습 같은 것들을 이제 봤는데 감독님한테 여쭤보니까 그쵸, 제 영화에서 이렇게 사회성 있는 인물을 처음 보시죠?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어떠셨는지 정화 연기하면서 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셨는지 궁금했습니다. 대본을 처음 받았을 때는 이거 내가 해도 되나 였었긴 했어요. 너무 하고 싶지만 정화라는 인물이 사회성이 있는 인물이라는 느낌은 아마 제가 이 인물을 만나다가 어쩌면 제가 조금 자신이 없다 보니까 제 기질도 조금 나왔던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감독님 대본에서 처음 만났던 정화는 오히려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해야 되고 먼저 그냥 몸부터 부딪히는 결혼도 이혼도 이런 것 여행을 떠나는 것들도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한테 약간 부족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조금 줄타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웠어요. 근데 감독님께서 잘 그걸 유연하게 할 수 있게끔 도와주셔서 그래서 좀 잘 그려주셨던 것 같아요. 말씀을 이렇게 하셨지만 그 순간순간 올라오는 분노와 그것을 또 참으려 애써 보려고 하는 그 순간의 정화를 보면서 너무 재밌게 또 연기 봤던 것 같습니다. 민재 배우님, 네. 전 사실 그냥 신민재 배우님과 사적으로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인데 그냥 친밀감이 있어요. 고봉수의 10년을 지켜보면서 신민재의 10년도 같이 지켜본 마음이 들기도 하고 워낙 또 두 분이 좋은 합을 이뤄주신 것을 저희가 많이 봐왔었는데 이번 영화에서도 사실 다른 배우가 아니라 신민재 배우라서 할 수 있었던 장면들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지 않았을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배우님이 조금 지금 떠오르는 장면이 있다거나 아니면 감독님이랑 나눴던 대화 중에 좀 인상 깊었던 게 있다면 어떤 거였을까 이런 거 듣고 싶었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가장 사회성이 없는 사람일 거예요. 우리 국중에서 원래 감독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뭐랄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재결합을 위해서 왔는데 이 영화 안에서는 좀 감독님도 계셨는데 저희가 그 전에 왜 재결합을 하는지 이런 설명이 없기 때문에 이 영화 안에서 좀 제가 좀 되게 좀 그래도 좀 매력적이고 좀 꼴보기 싫지만 그런 캐릭터였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해주셨고 그래서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 장면 있죠. 저희가 이제 저희가 방에서 막 대화하는 장면. 제가 창출에 앉아가지고 뭐가 날 밀지 않을까 하면서 막 그런 대화를 했을 때 이제 예화 배우가 이렇게 행복하게 좀 웃어줬었어요. 이제 그 장면 하나로 이제 어떤 저희들의 이런 것들이 좀 설명이 된 것 같아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장면이 좀 이렇게 저희의 삶을 좀 보여줬던 것 같아요. 함께 해본 그 배우로서는 신민재 배우의 그 레벨이 저와 너무 차이가 크다. 너무나 대단하다라고 느끼는 순간이 많이 있었는데. 왜 그러세요? 예를 들면 그 저희 액션 싸우는 씬도 감독님이 오셔서 갑자기 신민재 배우한테 저희가 듣는 데서 얘기했어요. 너는 쿵푸 고수야. 찍기 몇 분 전에. 그리고 바로 쿵푸 고수가 됐어요. 갑자기 이렇게. 그게 기존에 얘기됐던 게 아니라 찍으면서 갑자기 감독님이 지금부터 너는 쿵푸 고수고 주말에 늘 그런 동호회를 가는 쿵푸 고수 애호가다. 바로 그렇게 하고 또 싸우는 그 술 마실 때 싸우는 씬도 대사가 없었어요. 없는데 감독님이 신민재 배우한테 너는 들어가서 갈등을 일으켜줘라. 그래서 계속 갈등을 일으킨 거예요. 그 상황을 계속 이끌고 만들어 주는 걸 보고 너무 놀라웠어요. 거의 민재 배우님을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활용하신 감독님은 어떠신지 좀 궁금한데요. 왜 그렇게만 디렉팅을 해도 충분히 잘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왔던 디렉팅일까요? 네, 이제 뭐 신민재 배우랑은 이제 10년간 같이 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만 이제 주문을 해도 더
옆에 연기를 해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만 말씀드렸고, 이제 그 쿵푸 고수는 이제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라 이전에 그 짬뽕 빅본이라는 영화에서 그 소화자 역할을 한번 하셨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걸 보고 인상 깊어서 주문을 해봤었죠. 네, 좋습니다. 두 분이 계속 서로를 이용하고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른 배우들이 그래도 좀 크게 웃으시는 동안 크게 웃지 못하신 정춘 배우님께도 오늘 많이 긴장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고봉수의 영화에서 처음 보는 뉴페이스로 배우님을 이제 알게 됐고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처음에 정말 너무 신경질 나게 하고 너무 지치게 하는 그 특유의 매력 때문에 너무 보는 내내 너무 즐거웠는데, 좀 배우 입장에서는 요 유니버스에 들어가는 고봉수의 톤 앤 매너와 호흡하는 이런 작업이 어떠셨는지 궁금했어요. 잠시만요. 원래 다 이런 날 있잖아요. 저 처음에 이제 그 고봉수 감독님 그 작품을 하게 된다는 생각을 했을 때 너무나 행복했고 너무 기뻤고, 그다음에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주연이라는 걸 맡아봤어요. 그래서 처음에 내가 이걸 잘할 수 있을까 굉장히 그 걱정을 하면서도 처음 이제 촬영을 딱 들어갔을 때 이제 첫날 엄청 긴장을 했어요. 사실 이거 막 안 되더라고. 근데 이렇게 감독님께서 이제 딱 부르셔서 잘할 수 있다, 뭐 칭찬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감독님과 이제 그 이준 선배님, 서혜아 배우, 그다음에 신민재 배우랑 같이 하면서 정말 너무 많은 걸 배웠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잠시만요, 뇌정지가 와가지고 그 순간이 너무나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느껴진 게 그 와중에 누군가의 이름을 틀리지 않으려고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신 걸 느꼈습니다. 지금 정시훈 배우가 이런 이제 관객과 대화나 이 무대 인사가 처음이어서 할 때마다 엄청 목욕도 많이 하고 엄청 준비를 많이 하고 오늘도 목욕을 많이 하고 왔습니다. 목욕 제비하고 오셨군요. 오늘 뭔가 대화 거의 끝날 무렵에는 아마 날아다니실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대화가 오갈지 기대해보도록. 지금 정확하게 정확하죠. 네, 헤어질 때 되면 이제 아쉬워서 계속 말하고 싶으실 것 같은데. 항상 그렇더라고요. 집에 갈 때 굉장히 후회가 남더라고요.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켜보는 걸로 하고요. 저는 관객분들도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너무 궁금하고, 직접 약간 뵙고 이야기 물어보고 싶은 것도 되게 평소에 또 많으셨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서 오늘 질문 여러 개 받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리에서 손 들어주시면 저희 마이크 전달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두 번째 줄에서 손 들어주신 분부터 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번 주에 사실 시사도 보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오늘 또 왔는데요. 저는 좀 궁금한 게 정화가 대시기를 한번 거절했잖아요. 그때 물론 정화는 기억도 안 나겠지만 정화는 어떤 마음으로 그랬을지가, 그러니까 대시기가 오랜 친구인데 그냥 친구로 남고 싶어서 거절한 건지, 아니면 진짜 말 그대로 징그럽고 싫어서 거절을 한 건지, 그게 좀 궁금하고, 그리고 또 정화가 이제 돌아가려고 버스 그 예매도 다 했는데 대식이랑 이제 그 낙타도 타고 나름 재밌게 시간을 보냈는데, 막 대식이가 상상하는데, 키스할까 말까 상상하는데 대식이가 진짜 진지하게 다시 한번 우리 잘해보지 않을래 이렇게 고백했을 때 정화가 어땠을까? 단칼에 거절은 안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정화의 또 그때 반응이 좀 궁금해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과거에 대한 상상은요, 사실은 이제 선배님이랑 같이 저희가 그 항아리 케밥을 먹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과거에 대한 추억을 얘기하고 그러면서 막 항상 더 많이 해봤는데, 진짜 징그럽고 진짜 싫어서 거절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제 저는 그때 왜 환상처럼 막 듣잖아요. 환청처럼. 그래서 그것도 어떤 과거의 기억이 왜곡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요. 전 지금도.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공대 꼬라지로서 인기가 많았고 그냥 모든 남자애들에 있어서 그냥 원오브 댐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식이는 이제 저기 선배님이랑 얘기하면서 그 극중 안에서 내가 너 술 먹고 토토노 내가 다 받아주고 했었잖아. 이런 것들이 아마 정화의 기억 속의 대식은 그냥 너무 예뻤던 친구 정도로 기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행은 이 남편 경선과 야 하고 마주하게 됐을 때 사실 그 전부터도 신경은 쓰였을 거예요. 왜냐면 아는데 왜 나한테 했을까 하다가 이제 어떤 뭐 사랑이나 막 그런 감정보다 우선 첫 번째가 해탈 너무 낯선 곳에서 벗어났고 근데 또 되게 아프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런 마음으로 카페에 앉아 있었던 거였거든요. 빨간옷 입고 있었을 때 그때 대식과 마주하고 얘기하면서 그 과거에 있던 대식을 불러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같이 하루를 보내면서 어떤 애정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과거에 순수했던 나, 순수했던 그 시간 속에 그 시간을 다시 불러오는 기분이었고 그 뒤에 뭐 잘 될까 어떨까에 대해서는 영화가 끝날 때까지 저한테 물음표가 남겨져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기회를 해드렸죠. 오늘 또 찾아오셨으니까 재밌는 에피소드를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꽃다리를 많이 챙겨오셨네. 감독님께서 이제 즉흥으로 많이 촬영을 길게 테이크를 거의 20분씩 찍을 때도 있고 가장 힘든 건 사운드 붐 마이크죠. 계속 20분을 들고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결국 제가 옆에서 지켜봤을 때 감독님이 다시 본인이 집에 가서 편집을 하면서 그 이야기의 재편집에 그 재미를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또 능력이 탁월하시고 뽀뽀 씬이 저희가 감독님 찍기 전에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럼 결국 뽀뽀를 남자가 하는 걸로 찍자. 그래서 찍고 오케이를 했어요. 감독님이 다시 그런데 여자가 다시 뽀뽀를 하는 걸 한번 찍자. 찍었어요. 이것도 좋다 하다가 그러면 뽀뽀를 한번 실패하는 거를 찍어 둡시다 하고 그걸 3개 다 쓸 줄 몰랐던 거예요. 감독님도 그때는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근데 3개 다 붙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평범한 뽀뽀씬이 될 수 있었는데 너무 그 에피소드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저도 정말 재밌게 본 키스씬. 그래서 이게 상상이라면 누구의 상상일까 이런 거를 또 관객분들마다 그 키스의 주인, 그 키스씬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해석하는 것도 다 다르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했다는 거야 말았다는 거야 여전히 약간 오리무중이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네 그런 약간 재미가 곳곳에 또 숨어있는 영화인 것 같아요. 저희 다음 질문도 같이 받아볼게요. 떼나기. 저는 마지막 장면이 제일 인상 깊었는데 희준 배우님이 우시잖아요. 그래서 이 첫사랑을 다 떠나보낸다고 생각을 했고요. 정우 배우님이 마지막 열기구 보시는 걸 보면서 이 장면을 이제 마무리 짓고 사랑을 떠나서 자기 자신을 찾아간다고 생각했거든요.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건지 여쭤보고 싶어요. 배우님들 두 분에게 한번 여쭤볼까요?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는데 정말로 두 분은 약간 어떤 마음이었고 어떤 생각들 하셨는지. 네, 잘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그 과거에 얽매여 있던 친구가 돌아가면 좀 더 가볍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새로운 사람도 만날 용기가 좀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그래도 혹시 전화번호를 줬으니까 전화는 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늘 있을 것 같군요. 굉장히 대식스러운 맞아요. 그 열기구에서 촬영한다는 게 뭐 환경적으로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그렇죠. 그 조그만 바구니에 모든 스태프와 배우들이 한꺼번에 올라타서 요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하면서 이제 찍었고 한 번 떴다가 내려오는 사이에 다 찍어야 되니까 네 그렇게 찍었는데 그 열기구를 처음 타봤어요. 네. 되게 재밌는 경험이었고 열기구를 사실 타는 것보다 그 많은 열기구들이 공중에 떠 있는 걸 해 뜨는 시점에 보는 게 그 예화 배우가 서 있던 시점이나 민재 배우가 서 있던 시점이 더 아름다운 것 같더라고요. 제 경험보다. 네.
뭔가 극 중에서 열기구를 가장 타고 싶어 했던 것 같은데 정작 타지 못한 정화의 마음은 더 어땠을지. 아, 네. 우선은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그 대본에 있었어요. 그 엔딩 장면에 이제 바라보는 그게 있었는데 와 이게 제일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서 있어야 될까? 그러니까 무서운데 그 촬영날 찍어야 되고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 남편에 대한 생각, 대식에 대한 생각, 그 뭐지? 하고 올라가서 열기구를 보는데 아무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게 어떤 생각이 들기도 전에 눈물부터 났었어요. 그걸 참는지 조금 힘들었거든요. 실제로 보시면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스팟에서 그 광경을 보면요. 오로라는 안 봤지만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너무 경이로워서 그래서 우선 너무 그냥 내일 생각해도 되지 않나? 그냥 지금은 그냥 이 순간에 있고 싶다가 전부였었어요. 네, 그랬습니다. 영화에 또 너무 그 장면 아름답게 담겨서 약간 많은 분들의 버킷리스트에 카파도키아 걸리는 분야가 생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음식은 케밥밖에 없어요. 리빙 TV네요. 네, 여기 앞에서 흔들어주신 분께 먼저 갔다가 뒤로 가볼게요. 네, 영화 재밌게 잘 봤습니다. 먼저 감독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보통 여기까지 찍었던 거에 비해서 너무 스케일이 크게 해외 로켓에 가셨는데 어떻게 그 자금을 충당했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서희곡으로 최유리 가수의 동그라미를 나오셨거든요. 그거를 선택하시는 이유 궁금합니다. 네, 최유리 씨의 동그라미는 와이프랑 제가 이제 드라이브를 하면서 자주 듣는 음악입니다. 당시에 또 이제 제가 이제 그 시나리오 작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반복해서 듣다 보니 가사가 되는 거죠. 이 영화의 캐릭터와 이 동그라미 가사가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서 피디님께 부탁을 드렸죠. 제 음악을 좀 쓰고 싶다. 우리 피디님이 음악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고 제작비 같은 것도 이제 과거에는 제가 이제 주관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또 저희 피디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감독의 연출만 해라 이렇게 하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기 힘듭니다. 예. 나중에 PD님도 함께하는 GV가 꼭 마련되기를 바라면서 사실 영화에 저도 음악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최유리님의 동그라미와 허혜경님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 사실 인디씬 음악을 즐겨 들으시는 분이라면 너무나 다들 많이 좋아하시는 노래일 것 같고 또 그 튀르키예 음악도 삽입이 되잖아요. 그래서 튀르키예 음악은 어떻게 또 선곡을 하셨고 그 노래의 가사도 알고 계시는지 이런 것도 궁금해지네요. 그게 이제 그 우리나라에 아리랑이 있다면 튀르키예는 그 위스키다라는 그 민요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그 유튜버 한 분이 튀르키예 유튜버인데 편곡을 하셨더라고요. 그분에게 직접 연락을 해서 이 음악을 좀 사용하겠다라고 허락을 받고 사용을 합니다. 네, 아까 저쪽 뒤편에서 손 들어주셨던 중간이네요. 네. 네,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공수 감독님 영화를 거의 다 본 것 같은데요. 네. 오늘 블랙 같은 영화는 지금껏 제가 봤던 공수 감독님의 영화와 결이 조금 더 상업적인 부분에 좀 가까운 영화인 것 같습니다. 전반부에는 이제 관계 인물들 간의 관계 같은 게 좀 보여졌다면 본격적인 이제 멜로 라인은 약간 좀 이제 이부격으로 느껴지는 후반부로 이렇게 진행된다라고 느껴졌고 제가 일부러 이제 영화를 보러 오기 전에 그 신호이라든지 이런 걸 전혀 보지 않고 그냥 이제 운전 즐기기 위해서 보고 왔는데 제가 알기로 이제 감독님께서 이 각본을 안에 공동으로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올라가던 그 마지막에 올라가다 보니까 조연출도 좀 이렇게 같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같이 각본을 쓰시면서 최민재 배우하고 이제 그 서여 배우하고 전쟁 같이 이렇게 싸우는 장면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장면들이 나오는데 혹시 감독님과 이런 공감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각본 작업을 하셨는지 사랑꾼으로서 너무 반가워하실 질문 같군요. 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와이프와 함께 이제 공동 각본을 작업을 했고요. 제가 이제 그 이희준 배우님께서 멜로를 제안하셨을 때 제가 이제 멜로 영화를 이제 과거에는 의도적으로 보지를 않았습니다. 멜로 명작들도 안 보고 했었는데 마침 또 제 와이프는 이제 멜로 영화 매니아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멜로 영화 뭘 재밌게 봤어라고 했을 때 물론 이희준 배우님이랑은 펀치 드렁크 러브라는 공통적인 영화가 있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명작 멜로는 서유기 설리기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그래서 뭐 클래식 이런 거 봤냐? 못 봤다. 10월에 봤냐? 못 봤다.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와이프와 함께 이제 명작 멜로 영화를 보면서 이렇게 또 각본을 작업하게 되어서 제가 예전에 했던 그 영화의 결이랑 좀 많이 달라지지 않았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뭐 이렇게 어떻게 뭐 부부가 또 부부 싸움을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뭐 칼로 골배기로 이렇게 뭐 잠깐 싸우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참고를 했던 것은 뭐 나는 솔로 뭐 이런 것을 저희가 보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레퍼런스 삼아서 저희가 작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 감독님들이 나는 솔로로 인물 분석을 하신다는 이야기가 역시 소문이 아닌 지지력. 그 관객분들이 아마 기존에 봤던 고은수 감독 영화랑 이런 게 다르네, 저런 게 다르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그렇다면 좀 10년간 파트너로 함께해왔던 민재 배우님한테도 그런 변화가 이번에도 느껴지셨는지 현장에서도 어떤 변화라면 어떤 것이었는지 이런 거 듣고 싶어지네요. 저는 뭐 변화라면 일단은 뭐 이준 배우님과 서야 배우님 저희 항상 나오던 결과는 다른 분들이 좀 나오셨다는 느낌이 있고 그리고 또 어떤 해외 로켓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달랐고 나머지는 근데 뭐 즐겁고 재미난 어떤 현장 어떤 그런 것들은 뭐 10년 전이나 뭐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았습니다. 그렇죠? 네. 좋습니다. 네, 뒤에서 연달아 두 분 손들어 주셨는데, 네, 안경 쓰신 분 먼저 하고 뒤로 올라가 볼게요. 영화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대본이 없는 부분이 아까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대본이 없는 부분을 채우는 씬에서 애드립을 많이 사용하셨을 텐데 NG가 많이 났던 뭐 에피소드라든지 혹은 너무 웃음이 많이 나서 NG가 많이 나거나 그런 에피소드, 기억 남는 에피소드들이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너무 화면에서 정춘 배우님이 나올 때 대사가 끊임없이 나와서 너무 배 아프게 없었어요. 정춘 배우님께 여쭤볼까요? 아직 현장에서 애드리브도 되게 많을 것 같고 근데 그 애드리브가 없는 상황, 그 대본이 없는 상황에서 쉴 새 없이 또 대사를 해주셨고 정말 사운드가 비는 틈이 없도록 그리고 굉장히 일단 그 텐션이 올라와 있는 또 상태잖아요. 이 에너지에 또 압도되는 느낌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셨던 건지? 일단 그 대본에 충실하려고 했는데 제가 그 대본을 볼 줄 압니다. 하려고 한 거고요. 일단은 그 꼭 필요한 키워드의 대사를 하고 이제 감독님께서 정해해 주신 틀 안에서 애드리브를 했는데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 애드리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스마일이랑 같이 이제 앉아가지고 노란 머리를 소개해달라 뭐 이런 거 갑자기 감독님이 이제 주문을 하세요. 덕춘 배우님 소개해달라 뭐 그런 정도의 애드리브 그런 것도 애드리브였고 그다음에 그 술 먹는 씬에서 이제 그 유튜버 그 김수진 배우가 했던 건 뭐 거의 애드리브가 아니었나 싶고요. 지금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네, 뭐그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정춘 배우님과 호흡을 맞췄던 희준 배우님의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싶은데 같이 연기하면서 어떠셨는지 특별히 인상이 남는 순간은 어떠셨는지 네, 참 재밌었습니다. 재밌었고 또 워낙 또 이렇게 즉흥으로 이루어지지만 감독님의 그 현장에서 재치 있게 아이디어가 이제 떠오르셔서 이렇게 막 이렇게 해보자 하는 것들이 많아서 그때 그런 것들이 좀 당황스러운 게 나올 때마다 정춘 배우는 뭐 거의 망설이지 않고 그 팬티만 삼각 팬티만 입고 막 걸어다니는 게 있는데 그게 원래 없던 건데
야, 팬티만 삼각 팬티만 입고 한번 돌아다녀 보자라고 했는데 뭐 흔쾌히 노출 시인을 해주셔서 뭐 되게 또 연기 경험이 많지 않지만 전혀 망설임 없고 또 다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감독님이 처음 다 편집했을 때는 몇 시간이었는지가 궁금하고 또 감독님이 짜는 장면 중에서 한 두세 개만 좀 말씀해 주시면 편집하면서 1차 편집본 어디죠? 그리고 편집된 장면 중에서 몇 개만 좀 알려주세요. 제가 첫 번째 편집본이 이제 2시간 반 정도 나왔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피디님께 보여드릴 때 피디님이 많이 잘라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그때 이제 2차 편집본이 2시간 한 10분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이 이제 1시간 40분이고요. 참 아까운 장면들이 많이 잘려 나갔는데 특히 이제 이희준 배우님께서 동굴을 헤매는 장면에서는요. 환청뿐만 아니라 환상까지 보고 네, 그때 이준 배우님께서 그때 좀 즉흥적으로 많은 제안을 주셔서 그때 이제 튀르키예 관광객들까지 저희가 즉흥 섭외를 해서 주변에 귀신처럼 좀 돌아다녀 주시면 좋겠다 해서 그런 것도 찍고 했었는데 안타깝게 이제 그런 장면들이 좀 잘려 나가서 좀 그렇습니다. 예. 많이 입소문 내주시고 귤레귤레 관객 많이 들면 디렉터스 컷 피디님께 읍소해보기로 하면 어떨까 싶고요. 네, 아까 이쪽에서도 손 들어주셨는데 두 번째 줄이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국제에서 처음 보고 오늘 다시 한 번 더 보러 오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때도 이제 그 대본이 좀 많이 없는 상황에서 촬영을 했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오늘 좀 캐릭터 위주로 많이 좀 집중해서 보게 됐어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중간에 이렇게 오더가 들어와서 그거에 맞춰서 연기해주시는 부분도 있었을 텐데, 어느 순간에는 배우분들이 이제 캐릭터에 감화가 돼서 정말 딱 알맞는 애드립이 나오는 장면들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면들이 있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머님 유튜브 어머님한테는 감독님이 시작할 때 그걸 주시더라고요. 이거를 어머니는 되게 지금 잘 나가는 유튜버다. 그리고 이런 걸 되게 즐기시는 어머니다. 하고 그분이 알아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런 말들을 계속 하신지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저 영상을 저렇게 많이 쓸 줄도 몰랐어요. 근데 어머니가 정말 큰 역할을 해주셨고 코믹 포인트나 이런 것들 너무 많이 우리 중에 잘생긴 사람 있어? 뭐 이런 것들은 진짜 저는 그런 말 못 들었었거든요. 자기 여기다가 하니까 그래서 더 자유로웠던 것 같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마음껏 하셔서 그걸 너무 재밌게 잘 편집을 해주셔서 네, 질문이 없죠. 감화되는 순간에 감독님 제 연기를 하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경험들인데 습도 다소 높음 같은 것도 저는 이 극장에 들어가려고 한다. 이 친구는 끝까지 막는다가 이 씬의 끝이었어요. 그러면 춘길이라는 배우가 끝까지 막는데 저는 끝까지 들어가려고 하고 이게 끝나지 않는 거예요. 20분씩 찍는데 어느 순간은 내가 누구지? 이미 연기하는 나는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들어가야 된다 밖에 없고 영화 평론가가 돼서 사실 평론가와 이렇게 얘기하면서 관객과 얘기하는 것도 한 20분 넘어가니까 어느 순간 내가 연기하고 있다는 의식 자체가 없어지는 순간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일반 영화나 드라마 하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경험들을 감독님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직 습도 다소 높은 못 보는 관객분들 있다면 오늘 꼭 가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대식 이제 눈물 젖은 희준 배우님을 보셨다면 그 영화에서는 땀으로 흠뻑 젖은 또 희준 배우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예아 배우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처음에는 조금 걱정 반? 왜냐면 제가 너무 존경하는 분들과 함께 작업을 한다는 게 좀 부담도 됐었고요.
그리고 인물도 너무 저한테는 어렵다고 느꼈고, 근데 초반에 이제 병선과 부부싸움하는 장면에서 연출님께서 주신 디렉션 중에 하나가 연인의 싸움과 부부의 싸움은 달라요. 그렇게 해서 한번 가볼게요. 해서 또 너무 대단하게도 그 말을 너무 똑똑하게 캐치를 해버리는 거예요. 저는 사실 못했어요, 그걸. 근데 이제 그 모습을 바라보니까 저도 웃음이 나오는 그런 장면, 아까 말씀해주신 그런 장면 나올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편안해졌던 것 같아요. 그게 감화의 순간이라면 저는 그 장면 좀 뽑고 싶어요. 네. 예, 뭐 사실 저도 그 장면이 정말 진짜로 경험 안 해봤지만 정말로 완전히 제가 진짜 부부 같은 느낌을 또 받았었고, 사실은 이 영화에서 저는 가장 명대사 중에 하나는 그 이제 김수진 배우님의 여기 계산 누가 하는 거야? 정말 근데 그거야말로 정말 그분께서 정말로 실제 본인을 하셨던 거 아닐까요? 그 현장에서 완벽하게 그 K 아줌마라고 해야 되나? K 엄마? 뭐 그런 걸로 완전히 이제 딱 빙의가 되신 것 같습니다. 그런 장면들이 좀 기억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진짜 죄송한데 질문. 애드리브 많은 현장이었는데 약간 감화됐던 순간. 그러니까 나중에는 감독님의 디렉팅이 없이도 네. 제가 처음에 이제 이첫 촬영 때 살짝 말렸었어요. 당황을 해가지고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술 먹는 씬이라던가 이제 밥 먹으러 가자 뭐 이런 거 할 때는 이제 마치 진짜 원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짜증을 내면서 최대한 제가 이제 원창 연기할 때 집중했던 부분이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지만 싫지 않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연기하다 보니까 그 배역에 몰입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부터 이제 연기가 아니고 진짜 원창처럼 이렇게 재밌게 연기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뭔가 이 질문 끝에 김수진 배우님 이야기를 한 번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사실 진짜 인생 뭐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라는 말처럼 인물들이 한참 심각해지고 너무 괴로워할수록 그 뒤에서는 이제 희화하는 시선들이 거의 조롱하고 막 고나리하고 약간 이런 순간들이 또 되게 영화적으로 재밌는 장치였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감독님 어떤 아이디어로 또 사용을 하셨고, 또 약간 수진 배우님과의 어떤 호흡을 나누셨을까, 감독님하고는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이제 김수진 배우님은 이제 처음부터 캐스팅이 되었던 배우는 아니고요. 그 옆에 계시던 박은영 배우님께서 실제 친따님이십니다. 근데 이제 따님이 또 혼자 또 터키에 오는 게 조금 불안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함께 오시겠다. 그러면은 출연 혹시 가능하시겠냐. 급조해서 만든 캐릭터가 유튜브 캐릭터인데, 사실 이제 연기를 하셨던 분이 아니라 연기를 꿈꾸셨던 일반인이십니다. 과거에도 이제 자꾸 이제 와이프 얘기를 하게 되는데, 와이프가 사부작 만든 이제 보조바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서 이제 두 분이 나오시거든요. 그때 연기가 엄청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분이 워낙에 이제 달변이시고 또 이제 애드립도 강하시니까 이런 역할을 드리면은 뭔가 엄청난 게 나올 것 같다는 촉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캐스팅하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약간 델롬델 같은 모먼트였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 질문 하나 더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간에서 손 들어주셨어요. 예, 되게 많이 웃었던 씬 중에 아까 잠깐 언급됐었는데 그 우슈를 활용한 그 액션씬 있잖아요. 그 구도가 진짜로 뭐 베란다 같은 데서 취객들 싸움 구경하는 딱 그 구도여가지고 되게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구도가 현장에서 결정이 된 건지 아니면 어떻게 구성이 된 건지가 하나 궁금하고, 설정상 실제로 져준 거지 막 그러잖아요 다음날에. 아니 인간적으로 태병자 나오고 스노보드 탔으면 그래도 운동 시간이 너무 있을 텐데 그냥 막 맞고만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냥 친구 남편이니까 져준 건지 아니면 취해서 그냥 맞고만 있던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구도 얘기를 감독님이 해주시고 그 순간의 이야기를 이제 구도는 그 새 모녀가 바라보는 이제 시점 구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어머니께 그 싸움 현장을 보면서 좀 중계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하이앵글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 카메라에 2대로 동시에 촬영을 했기 때문에 저 멀리서 또 한 대가 숨어서 이제 망원으로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누가 봐도 그냥 이렇게 영화 현장이 아닌 촬영 현장이 아닌 싸움 현장처럼 보이게끔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 장면 찍을 때 에피소드가 또 밑에서도 찍었는데 밑에 건 하나도 안 쓰시고 이제 어머니 카메라로 거의 찍었는데 그 실제로 그렇게 막 싸우는 액션씬을 찍을 때 저희가 또 이게 테이크를 길게 가니까 한국 관광객이 와가지고 싸우지 말라고. 한국 사람끼리 여기서 싸우면 어떡하냐고 막 말리는 거예요. 저는 이게 막 맞으면서 이거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이거를 잘 버텨야겠다 했는데 그 이스마엘이 바로 아니에요 영화 찍어요 영화 이래가지고 전혀 그 컷은 못 쓰게 됐고 그래서 뭐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고요. 진이유 쿵푸 고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대식의 성격상 누군가를 때리거나 성격상의 이유로 싸우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오히려 운동한 사람은 함부로 하면 안 돼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고요. 네, 아까 손 들어주셨었는데 네,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중간에 질문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타이밍이 지나가고 그 음악 얘기하고 제가 잘 모르고 왔다가 너무 좋아하는 음악이 나와서 되게 좋았는데 그 마지막에 나온 허혜경님 노래가 사실은 저는 제가 제일 힘든 날 듣는 곡이거든요. 회사 일하고 제가 퇴근하고 집에 가는 게 직선으로 쭉 엄청 긴 언덕길이 있는데 그때 제일 힘들었던 날 보통 듣는 음악이에요. 저한테는 약간 그날 좀 힘들었던 일을 좀 잊고 싶은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날의 엔딩곡 같은 곡이었거든요. 그 곡을 혹시 그 엔딩에 선택하신 이유가 있는지.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같은 이유로 저희도 이제 초이스를 했고요. 아무래도 이 영화 이제 멜로 영화지만 또 성장 영화기도 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일단은 과거와 균례를 해야 또 현재를 충실히 살아보고 미래로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고른 노래입니다. 이렇게 또 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뭔가 마지막 질문으로도, 오늘의 엔딩 질문으로도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진짜로 그 귤레귤레라는, 안녕이라는 인사에는 참 여러 감정이 담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서도 여러 장면들이 좀 스쳐 지나가셨을 것 같고, 끝으로 감독님과 배우님들께도 마침 또 올해 상반기를 마치고 하반기에 접어드는 시점이잖아요. 각자 좀 어떤 것들과 귤레귤레 하고 싶으신지, 하셨는지, 어떤 마음으로 하반기를 지금 맞이하고 계신지 이런 것도 좀 여쭤보면서 마지막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준변이 길게 해주세요. 네. 먼저 하는 게 낫더라고요. 저는 그 평소에 되게 남들 시선을 많이 생각하는 성격이거든요. 귤레귤레 영화 통해서 누군가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냐보다 내가 주관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그런 지점에서 저는 귤레귤레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사실 이제 한 8년 정도 만난 여자친구가 있는데 이제는 좀 제가 총각 생활을 좀 정리하고 총각 생활을 귤레귤레를 하고 좀 이제 좀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총각 생활을 좀 귤레귤레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자친구도 같은 마음이기를 바랍니다. 제 생각입니다. 일단 아직 여자친구 생각은 잘 몰라요. 너무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아 배우님. 저는 이 영화를 찍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대성통곡을 했었어요. 이 사람들이랑 귤레귤레하면 진짜 귤레귤레구나 했는데 이게 시간이 좀 지나서 만났잖아요, 다시. 이게 귤레귤레가 되게 어떤 의미로는 보내는 거기도 하지만 또 마주하는 귤레귤레일 수도 있고 그래서 초연해지고 싶다? 이게 이런 가사가 나와 초연해지고 싶다? 그런 의미에서
같습니다. 네, 뭐 저도 귤레귤레가 안녕이지만 안녕이라기보다 좀 토닥토닥이라고 느껴지는 게 있어서 과거에 상처받은 우리 모두 각자의 아픈 아이를 마음속에 있는 아이를 토닥토닥 해주는 게 아닐까 생각하고 또 이렇게 저도 영화 업계에 있어 보지만 이렇게 개봉하고 하는 게 어마어마하게 영광스럽고 어려운 일이고 그런데 여기 인디 스토리와 우리 PD님 여러 가지 많은 분들이 애써주셔서 개봉할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좋고 또 여러분들께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막 흥행대작이 될 수는 없겠지만 관객분들한테 조금 위로가 될 수 있고 또 카파도키아, 터키 여행을 또 한번 손쉽게 이렇게 보면서 여행할 수 있는 그런 휴식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저는 제 그 과거의 필모그래피와 좀 분류를 해봤습니다. 과거의 영화 팬들 많은데 울어요. 과거 영화가 부끄럽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제 그 마인드, 제가 예전에 영화를 만들던 마인드가 좀 귤레귤레하고 이제는 이제 좀 대중적인 마인드로 더 많은 대중과 호흡을 하고 소통을 하는 감독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영세한 또 독립영화 감독 있고 결혼해준 우리 와이프 또 그냥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남편이 되고 싶다. 예,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관객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제 이제 시야에서는 일단 중앙에 와이프이자 작가이자 감독님이 딱 버티고 계시고 맨 위에는 또 PD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너무나 안정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었고요. 함께 대화 나눠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른 배우님들 혹시 끝인사를 저희가 다 못해가지고 짧게라도 한마디씩 관객분들께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그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래 시간 동안 앉아 계셔 주셔서 감사하고 마지막 질문 하셨던 분처럼 아까 뭉클했는데 여러분들께서 놓지 못한 것들을 놓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시간까지 자리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 사실 이렇게 객석이 꽉 찬 것이 이제는 좀 많이 뭉클한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뭐 많이 하기는 어렵지만 많이 극장 사랑해 주시고 또 이렇게 저희 영화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좀 이렇게 극장 계속 이렇게 객석 많이 채워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관객분들이랑 마주하고 이야기 나누는 게 얼마나 귀한 시간인가에 대해서 좀 진짜 감사하거든요. 또 이제 전부터 이렇게 봐주셨던 분들도 계시고 정말 저희 영화도 너무너무 계속 뭉클했어가지고요. 네, 너무 감사하고 조심히 돌아가서 또 만나뵙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네, 뭐 이주 배우님 말씀대로 이렇게 개봉을 한 것이 엄청나게 감격적인 일이지만 또 저희 같은 이제 독립 영화가 홍보가 간절합니다. 예, 그래서 재밌게 보셨다면은 좀 홍보글 한마디 써주시면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오늘의 웃음과 눈물 잘 간직해서 널리 좀 퍼뜨려 주시고요. 오늘 늦은 시간까지 오래오래 자리 지켜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또 뵐게요.